강방천 앤 존니와 함께하는 나의 첫 주식 교과서.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평생 투자의 원칙. 지은이 강방천, 현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CIO,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뒤 쌍용투자증권, 동부증권 등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며 업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고, 이후 1996년 동료 3명과 함께 이강파이낸스를 설립하며 독립했다. IMF 속에서도 지속적인 가치 투자를 실천하며 종잣돈 1억을 1년 10개월 만에 156억 원으로 불린 투자 사례는 업계의 전설로 남았다. 지은이 존리, 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 1984년 미국의 유명 투자회사인 스커더 스티븐스 앤드 클락에서 한국 시장에 투자한 최초의 뮤추얼 펀드인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며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로 떠올랐다. 당시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을 사들이며 장기 투자에 상장 당시 600억 원이었던 자산을 2005년 1조 5천억 원으로 키우며 대한민국 투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실 텐데요. 1부는 강방천의 주식 수업으로 1교시 위대한 기업의 동반자가 되어라. 2교시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라. 3교시 상식에서 출발하고 해석으로 발전시켜라. 4교시 모든 투자는 결국 관점이 무기다. 5교시 삶과 소비를 파고들어라. 6교시 기업의 가치는 움직이는 것이다. 7교시 이익의 양이 아닌 이익의 질에 주목하라. 8교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라. 그리고 제2부에 존리의 주식 수업이 있습니다. 존리의 주식 수업에는 1교시 자본가의 사고를 하라. 2교시 절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라. 3교시 투자는 시간과 확신의 문제다. 4교시 생각의 파괴가 여전히 필요하다. 5교시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6교시 단계를 따르고 분산 투자하라. 7교시 내가 하고 싶은 기업을 사라. 8교시 주식은 안 파는 것이 기술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강방천 앤 존리가 말하는 주식시장의 미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1부 강방천의 주식 수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세상의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마주하게 하는 힘. 다른 것을 생각하라 라는 신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든 스티브 잡스를 저는 제 투자의 지평선을 넓혀준 스승 중 한 명으로 꼽습니다. 그런 스티브 잡스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애플 주식을 사면 됩니다. 앞으로 수소 에너지가 엄청난 변화를 이끌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소 에너지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과 관련된 1등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이런 요술지팡이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생산 요소를 공유할 수 있고 위대한 리더십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래서 주식을 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당대 최고로 위대한 기업의 동반자가 되어봅시다. 모든 변화는 두려움과 불안을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변화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식은 위험이라는 악몽을 축제로 돌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큰 변화의 흐름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이는 곧 엄청난 기회를 의미합니다. 나는 영원한 가치 투자자이다. 대신증권, 동양증권, 부국증권을 1주당 650원, 930원, 1200원에 매입했습니다.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도 주가는 더 하락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계속 더 사들였습니다.
당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그리고 나는 왜 투자를 하는가? 저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 동행하는 게 나의 일이라고 말이죠. 자녀도 가치지향적인 관점으로 키워라. 제게는 3 자녀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로 언론에 오르내리다 보니 종종 아이들한테 경제교육은 어떻게 시켰어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저는 아이들에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경제교육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자주 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직접 주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흥미를 느끼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들을 스쳐 지나가게 만들었는데요. 저에게도 3 자녀가 있지만 경제교육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성도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답니다. 소문에 길들여지지 말고 생각에 길들여져라. 세상 일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저절로 해답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에서 출발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흔히 투자를 정보 싸움이라고 합니다. 누가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접하는지에 따라 투자 결과가 달라진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야 성공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정보를 알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투자의 발목을 잡을 때도 많습니다. 정보만 믿고 덜컥 주식을 샀다가 낭패를 본 투자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정보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좋은 주식을 찾는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문과 정보가 아닌 상식과 상상력으로 주식 종목을 고르는 강방천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사실 상상력도 거창한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과 상식을 합리적으로 가치화하려는 사람, 당신은 어디에 속할까요? 좋은 주식을 찾는 일은 상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심하라.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라. 주식 투자는 정답을 맞히는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멋진 말을 찾아가는 사회과학에 가깝습니다. 이때 그 답을 어떻게 찾을까요? 바로 자신만의 관점으로 찾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갖춰야 할까요? 바로 항상 의심하고 남과 다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지표값도 무조건 믿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공식적인 경제 지표로 알려진 GDP, 국내 총 생산도 의심합니다. GDP가 과연 국가나 개인의 부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지표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늘 의심하고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대를 위한 의심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해석을 하는 의심입니다. 의심과 해석을 통해서 가설, 즉 나만의 엷은 프레임을 만들고 그 엷은 프레임을 머릿속에서 정과 반의 충돌을 통해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면 나만의 관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살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복잡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된 가운데 가치가 생성되고 그 속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 복잡함 속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선호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점이 우선주에 있음에도 주가는 우선주보다 보통주가 더 비쌉니다. 보통주만 갖고 있는 의결권 때문인데요. 이를 의결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결권을 가지면 무엇이 좋은 걸까요?
의결권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보통주의 주주는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까요? 당연히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우선주의 주주도 자연스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당과 청산의 상승 가치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우선주 주주가 더 좋은 게 아닐까요? 삶과 소비를 파고들어라. 내 지갑은 어디에 열릴까? 나는 소비를 많이 합니다. 2020년 11월 유퀴즈 온도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에 했던 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니 의아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비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은 돈을 잘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어디에 소비를 하는지 또 사람들이 어디에 소비를 하는지에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내 지갑을 열게 했고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게 했는지에 주목합니다. 저는 외국 출장을 가든 어딜 가든 항상 편의점이나 백화점, 대형 할인점부터 먼저 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는 곳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투자 종목은 책상 위에 있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찾아보세요. 소비자의 지갑은 가치의 끝단에 있습니다. 2부 존리의 주식 수업. 자본가의 사고를 하라.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걸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 다른 하나는 자본가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을 버는 방식이 다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과 기술 등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습니다. 자본가는 자본으로 노동력을 구매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번다라고 할 때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는 방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을 통한 부의 축적이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보다 훨씬 빠릅니다. 월급이 수입의 전부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부를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나갈 곳은 늘어나는데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를 이루는 방법. 언젠가 한 투자운용사 업체의 젊은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그가 왜 일찍 부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왜 친구의 아빠는 부자인데 우리 아빠는 가난한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가 얻은 결론은 생산수단의 차이였습니다. 친구 아빠에게는 생산수단이 있었고 자신의 아빠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친구 아빠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그 기계를 소유한 자본가였고 자신의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법은 앞서 말했듯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직접적으로 자본가가 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으로 이는 간접적으로 자본가가 되는 일입니다.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자본에게 일을 시키는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시간과 확신의 문제다. 투자는 결국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잠시 잊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나름 효과적인 투자법이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한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다가 돌아온 경우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말이 시사하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바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강합니다. 제가 아무리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도 실제로 자신의 투자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기 테마 투자로 큰 돈을 번 이야기를 주변에서 수시로 듣다 보니 장기 투자를 고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남긴 말입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워런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거라면 단 10푼도 그것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마라. 대한민국 모두가 금융 문맹에서 벗어날 때까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것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펀더멘털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철학을 가르쳐야 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박스에서 꺼내야 한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월급쟁이로만 키우려고 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우선이고 졸업하고 나면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죠. 그게 힘들다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혹시라도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말리는 것이 한국의 부모들입니다. 물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성공이 보장되는 코스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Pay yourself first. 미국에서 흔히 주고받는 말입니다.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쓰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0만 원은 무조건 나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매일 조금씩 부자가 됩시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부자가 되자는 마음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과감한 변화를 줘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먼저 돈을 지불한 다음에 다른 소비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남은 돈을 쓰세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욜로족보다는 파이어족이 됩시다. 지금 당장 낭비하는 돈을 투자로 바꿔보세요. 파이어족이란 조기 은퇴를 목표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일컫는 용어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고학력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30대 은퇴를 목표로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고민하는 파이어족이 늘고 있습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강연에 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저는 빚이 좀 있거든요. 그럼 빚을 다 갚고 나서 주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빚을 갚아나가면서 주식 투자도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 내가 진 빚이 어떤 빚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좋은 빚은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 지는 빚입니다. 예를 들어 살고 싶은 집을 살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은 빚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 빚은 이자율도 낮습니다. 보통 이런 성격의 빚을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진 빚은 나쁜 빚에 속합니다. 그런 빚은 이자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 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갉아먹습니다. 나쁜 빚은 무조건 먼저 갚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는 절대 빚으로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위를 보면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 자금이 아니라 이렇게 빚을 내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오래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더 쫓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차트의 움직임에 일에 일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더 큽니다. 주식은 이럴 때만 파는 것이다. 첫째, 주가가 갑자기 과도하게 폭등할 때. 둘째, 기업의 펀더멘털이 달라졌을 때. 셋째, 세상이 변했을 때. 넷째, 사고 싶은 더 좋은 주식이 나타났을 때. 투자의 기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급상승을 바라는 투자가 아닌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자본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을 이야기하면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속물이라는 표현과 함께 눈치도 많이 봐야 했는데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돈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또 돈을 좋아해야 하죠.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이제 막 주식에 관심이 생기고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왕초보 주린이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바로 딱 저 같은 사람이겠죠? 우선 마인드를 탄탄하게 다지고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내세울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 주식을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정답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이상으로 강방천 앤 존리의 나의 첫 주식 교과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활기차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라멜 마키아토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안녕.